5년마다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라. 274. 매력은 능력을 넘어선 호의를 받게 한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매력은 능숙하면서도 예의 바른 마술이다. 그 예의 있는 갈고리로는 이익보다 남들의 호의를 끌어오아야 한다. 또한 매사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남들의 호의 없이 공로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호의는 박수갈채를 얻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매력에 빠지게 만드는 건 행운이 따라야 하지만 인위적인 기교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훌륭한 선천적 자질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더 잘 잡는다. 여기에서 매력이 생기고 모든 사람의 호의를 얻는다. 275. 대중의 호의를 얻으려면 약간의 품위를 포기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되 품위를 지키라. 늘 대단한 척을 하거나 화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이것은 정중함에 관한 격언이다. 대중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품위를 포기해야 한다. 때때로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지나되 품위는 지켜야 한다. 자기 앞에서 어리석게 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중하지 않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즐겁게 하루를 보낸 후에 평생 성실하게 애써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늘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서는 안 된다. 혼자 유별나게 구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장된 행동이나 말은 거기에 어울리는 성별에 맡겨야 한다. 심지어 신앙에서도 너무 독실한 척하는 건 우스꽝스럽다. 남자는 남자처럼 보이는 게 가장 좋다. 여자는 완벽함으로 남자다운 분위기를 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럴 수 없다. 276. 사람은 5년마다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완벽해져야 한다. 자연과 기술로 기질을 새롭게 할 줄 알라.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뀐다고 한다. 따라서 취향도 개선하고 고양해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7년이 지나면 이성을 갖추게 되는데 그 후 5년마다 새로운 완벽함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자연적인 변화를 잘 알아채서 이성이 더 완벽해지도록 돕고 다른 사람들의 이성도 나아질 거로 기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행동이나 신분 또는 일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크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20살에는 공작, 30살에는 사자, 40살에는 낙타, 50살에는 뱀, 60살에는 개, 70살에는 원숭이가 되고 80살에는 아무것도 없다. 277. 자신의 탁월함을 제대로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과시할 줄 아는 사람. 과시는 탁월한 재능을 드러내는 광채이다. 따라서 누구나 과시할 수 있는 때가 온다. 하지만 매일 승리하는 건 아니므로 그 순간을 잘 이용해야 한다. 적은 것은 많이 드러내고 많은 것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크게 드러내는 대범한 사람들이 있다. 탁월한 것을 제대로 드러낼 줄 알면 더 경이로워 보인다. 과시를 잘 하는 민족들도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단연 뛰어나다. 세상이 창조되자마자 빛이 만물을 드러냈다. 과시는 많은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확실하다면 모든 것에 제2의 생명을 부여한다. 하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고 과시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어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시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가장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늘 적절한 때가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과시하는 때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다. 또한 과시할 때 과장해서도 안 된다. 과장은 늘 결멸과 함께 사라지는데 이것은 허영심이나 멸시의 노래를 부르는 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박해지지 않으려면 과시할 때 매우 절제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도한 과시를 멸시한다. 때로는 무언의 웅변과 무심한 척을 하며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도 일종의 과시이다. 이런 현명한 위장은 아주 칭찬할 만한 과시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완벽함을 한 번에 모두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드러내며 상대가 짐작하게 만들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따라서 훌륭한 업적은 더 큰 업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처음 나오는 박수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들어 있어야 한다. 278.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불쾌감이 증가한다. 매사에 너무 튀지 말라. 탁월함도 너무 눈에 띄면 결함이 든다. 보통이 특이함 때문에 눈에 띄는데 그것은 늘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튀는 사람은 혼자 남겨진다. 아름다움도 너무 빼어나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너무 튀면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이미 권위가 떨어진 특이한 일에서 튄다면 훨씬 더 그렇다. 하지만 악덕으로 유명해지려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악명을 높이기 위해 늘 새로운 악한 일을 찾는다. 심지어 해박함도 너무 과하면 근거 없이 떠드는 수다로 변질될 수 있다. 279. 반응하지 않는 것도 반응이다. 반박하는 사람에게는 반응하지 말라. 먼저 그 반박이 교활함에서 나오는지 천박함에서 나오는지를 구분하라. 늘 집요한 언쟁 때문이 아니라 교활한 괴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라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자라면 신세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첩자들을 조심하려면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의 자물쇠를 따는 도둑에 대해서는 신중함의 열쇠로 잠가두어야 최선의 방어가 된다. 280. 남의 상황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는 말라. 강직한 사람이 되라. 이제 선한 행동은 사라지고 있다. 감사의 의무도 잊혔고 좋은 인간관계도 드물다. 그리고 최고의 봉사를 해도 최악의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상황이다. 온통 학대 쪽으로 기울어진 나라들도 있다. 어떤 나라는 늘 반역을, 또 어디는 변덕을, 또 어디는 속임수를 두려워한다. 그렇다고 해도 나쁜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나쁜 행실을 보면 온전함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강직한 사람은 절대로 남이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는 않는다. 281. 현인의 미지근한 긍정은 범인의 박수갈채보다 낫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라. 뛰어난 사람의 미지근한 긍정은 평범한 사람의 박수갈채보다 낫다. 왕겨 연기를 피워 근사한 식사를 준비할 수는 없들. 평범한 사람들의 칭찬은 용기를 북돋지 않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분별력 있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칭찬은 끝없는 만족을 준다. 현명한 안티고노스는 모든 명예를 제논에게만 돌렸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곧 자신의 전체 학파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중의 쓸모없는 말이나 그를 통해서라도 배를 채우려고 애쓴다. 군주들조차도 자신에 대해 글을 써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추한 여자들의 화가의 붓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저술가의 펜을 더 두려워한다. 282. 탁월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다 보면 빛이 바랜다. 당신의 부재로 존경을 받거나 명성을 높여라. 존재는 명성을 낮추고 부재는 명성을 높인다. 곁에 없으면 사자라는 명성을 얻던 사람도 함께하면 신음하는 산처럼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다. 탁월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다 보면 광택을 잃어간다. 정신의 본질이 아니라 겉껍질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고 잘못은 귀로 들어왔다가 눈으로 나간다. 좋은 평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명성을 유지한다. 불사조도 명예를 얻기 위해 부재를 이용한다. 즉 자리를 비웠을 때 더 찾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 283. 새로운 것을 만족스럽게 만들어낸다면 2배로 빛이 난다. 지혜롭되 창의력을 갖춘 사람,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그러하다. 하지만 과연 한치의 광기도 없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창의력이 재능 있는 사람의 몫이라면 좋은 선택은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다. 또한 창의력은 하늘의 은혜여서 매우 드물다. 기존 것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때를 만난 탁월한 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더해지면 2배로 빛난다. 단 판단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은 위험하다.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능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은 칭찬할 만하다. 성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박수받을 만하다. 284. 남들이 원할 때 가야 당신이 가장 빛날 수 있다. 공연히 참견하지 말라. 그러면 무시당한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인색해야 한다. 보통은 남들이 원할 때 가야 제대로 환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이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 가지 말고 요청을 받을 때만 가라.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잘 되더라도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공연히 참견하는 사람은 결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뻔뻔하게 참견하면 혼란에 빠진다. 285. 남들의 불행을 보며 지나치게 용기를 잃어선 안 된다. 타인의 불행 때문에 죽지는 말라.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또 그들이 불행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길 바라며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불행을 함께 해줄 누군가를 찾는다. 그러면 그들이 행복할 때는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불행한 지금은 손을 내민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 286. 누군가가 은혜 베푸는 것을 전부 호의로 받아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혹은 전폭적으로 신세지지는 말라. 그렇게 하면 모두의 노예가 된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더 많은 행운을 타고난다. 전자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후자는 그것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자유는 선물보다 소중하다. 선물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당신이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한다. 권력의 가장 좋은 점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전부 호의로 받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은 신세를 지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계략이기 때문이다. 287. 관객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결코 정념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제 정신이 아닐 때는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가 없고 정념은 늘 이성을 쫓아낸다. 따라서 이럴 때는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신중한 제3자를 대신 내세워야 한다. 관객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정념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신중하게 몸을 사려야 한다. 피가 끓어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자나 모든 게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오랜 혼란을 겪고 험담까지 듣게 될 것이다. 288. 항상 통하는 정확한 법칙이란 없다. 상황에 순응하라. 통치든 생각이든 모든 일은 상황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시도해야 한다. 기회와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정해진 보편적인 삶의 법칙만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또 뭔가를 마음먹을 때도 정확한 법칙만 따라서는 안 된다. 오늘 무시하고 버린 물을 내일 마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망상에 가깝게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맞춰져야 하고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 우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의 북극성임을 알고 있다.